안녕하세요. 영화의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작년 6월에 개봉한 영화 브릿마릿 여기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오베라는 남자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레드릭 베크만의 소설 브릿마릿 여기 있다를 각색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영화 배우이기도 한 튜바 노버튼이고요. 여자 주인공 브릿마릿은 페닐라 어거스트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원작자, 감독, 여자 주인공 모두 스웨덴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공감되는 점이 많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오베라는 남자를 프레드릭 베크만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오베라는 남자와 브릿마릿 여기 있다의 책 표지인데요. 사실 저는 이 소설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소설을 같은 작가인 프레드릭 베크만이 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우연하게 텔레비에서 봤는데 모두 마음에 들어서 찾아보니 원작자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레드릭 베크만 작품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중산층 전업주부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를 즐기는 브릿마릿가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목격하고 그날로 집을 나오면서 알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나온 브릿마릿은 집과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지도사 자리를 얻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언니를 잃은 트라우마를 가진 자식도 없고 성격도 까칠한 브릿마릿은 갑자기 청소년 센터에서 부모들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에게 관심 있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방을 구하게 되고 스스로 축구를 공부하면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의 꿈은 축구대회에 나가는 것인데요. 어렵게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있을 무렵에 이들의 실력을 의심한 학부모가 나타나 그녀가 축구 코치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아 축구대회에 못 나간다고 통보합니다. 좌절한 그녀에게 오히려 아이들이 찾아와 격려하고 도와주며 마침내 축구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녀 남편은 축구대회 당일에도 다시 찾아와 경기를 잘 끝내고 돌아와 줄 것을 부탁합니다. 축구는 졌지만 한 골 넣은 것으로 대만족인 그들은 축하 파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브릿마릿은 그곳을 떠나 그토록 자신이 보고 싶었던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브릿마릿 여기 있다는 처음에는 영화 제목이 나중에는 63세의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이 저의 그 관심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나이에 일어나기는 쉽지만 헤쳐나가긴 어려운 상황에서 브릿마릿은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용감한 여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환경과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도 그녀는 삶의 끝을 놓지 않고 오늘을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오늘을 살자였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은 자신과 남편, 주변 세상밖에 몰랐던 그녀가 그녀의 작은 세상을 벗어나 더 큰 하지만 더 외지고 작은 마을에서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아빠가 운전해서 나들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언니가 죽자 충격받은 가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냥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숨기고 표현하지 않았던 그녀가 비로소 그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쉬운 점은 브릿마릿가 치유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 영화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그녀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버트니 감독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지만 항상 그곳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스웨덴에 가본 적도 없고 원작을 읽은 적도 없는 제가 이렇게 이 영화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브린말이 여기 있다가 클라이맥스가 없지는 않지만 그다지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객의 많은 공감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해 오스카 작품상 후보였던 Trial of the Chicago 7으로 찾아뵙겠습니다.